띵잘. 보초를 서고 있는 두 병사가 있습니다. 이쁘지? 마원균 병장, 마병장과 장용수 병장, 장병장이죠. 애까지 있는 새끼가 매독이나 걸리고. 집에 있는 딸내미 사진을 보며 시시콜콜 떠들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정일병 아니야? 야 정일병! 쿨가의 선발대회 우승자라도 되는지 쿨하게 씹고 가버리는 정일병. 이 새끼가 내 말에 씹어? 한편 그들의 소대장인 최태인 중위는 건물을 돌아다니던 중 묘령의 여인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 지금 정일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일병과 같이 근무를 서던 봉골레 파스타 둘 성균이 형, 박재영 하사는 정일병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왜 보고 안 했어?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쳐놨죠. 진중사 씨발 새끼 진짜. 빡친 박 하사는 담배를 피우는데 뭐야 이거? 그때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고 사라졌던 정일병의 시체가 목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매달려 있었죠.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야흐로 때는 1972년 베트남 전쟁의 막바지, 대한민국 군인들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있었죠. 그때 한 통의 깨름칙한 무전이 걸려옵니다. 여기는 당나귀 3공. 이 무전은 로미오 포인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수색을 나갔던 일명 당나귀 3공 부대 구조 요청 무전이었는데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남자, 강대희만이 그곳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나귀 상공이 당신 부대 고출부하 맞지? 내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애들은 모두 다 죽었어. 6개월 전에 죽은 병사가 3일 전에 연대본부에 때린 무전이야. 이번 달에는 3번이나 왔어. 알포인트에는 배투공이 없어. 우리 소대원으로 오늘은 죽었어. 결국 당나귀 3공 부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육군 헌병 부대장은 그곳에 비밀 수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경력이 꽤 화려하군 최태인 중이. 그리고 이 남자, 최태인 중위는 그곳의 소대장으로 착출되게 되죠. 6개월 전에 알포인트에서 실종된 수색대원들의 보고서네. 자네같이 유능한 소대장이 필요하네. 한편 월남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남아있는 병사들이라곤 여기 깨끗한데요? 훌러덩 벗은 채 성병 검사를 받고 있는 병사들이 전부였죠. 누가 성병검사 카드 바꿔주면 50불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치료를 위해 격리되어 있던 이들은 이번 작전에 지원하는 병사들에겐 귀국선이 아니라 귀국 비행기다. 복귀 시 배가 아닌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파격적인 혜택에 비밀 수색 작전에 자원하게 됩니다. 하사박지영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꾸려진 작전팀, 일명 두더지셋 수색부대는 진창록 중사입니다. 최중유. 소대장 최중위를 필두로 진창록 중사, 박재영 하사, 장영수 병장, 마원균 병장, 조병훈 상병, 이재필 상병, 오규태 병장, 변문섭 상병 총 9명으로 꾸려집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들은 로미오 포인트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지역 R 포인트로 향하게 되죠.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기념이라며 사진 한 방을 찍습니다. 작전 끝나면 헤어질 텐데 한 장 박으시죠. 기념으로. 박자. 박아라. 하나, 둘, 셋. R 포인트로 진입하던 중 대나무 숲에서 갑자기 총알탄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방향이다. 못 가겠어요! 그들은 격렬한 교전을 펼친 뒤 바주카를 날려 제압하는데 알고 보니 상대는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여자 한 명이었죠. 이건 뭐야? 처리해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개쫄보 무리들이었던 그들은 비켜. 출발. 결국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다시 R포인트로 향합니다. 여기서 5분간 휴식한다. 그런데 R포인트로 향하던 중 야, 이런데 비석이 다 있네.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비석엔
또 깨름칙한 불길한 말들이 쓰여져 있었죠. 옛날에 중국인들이 많은 베트남 사람을 죽여서 호수에 빠뜨렸다. 그 자리에 사원을 세웠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출발하시죠. 기분 족같네 이거. 이윽고 밤이 찾아오고 알포인트에 도착한 그들. 하늘소 여기는 당소 두더지셋 로미오 포인트에 안착했다고 봐.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으스스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요. 여기요 정말 기분 나쁜 곳이에요. 이런 데는 절대 묘자리 안 써요. 죽은 사람이 안 쓰는 데는 산 사람도 못 써야죠.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부류가 있죠. 귀신. 이 씨발놈이 재수없게 씨. 한숨 자고 일어난 그들 앞에 귀신의 집이라고 광고라도 하는 듯 보이는 폐건물이 나타납니다. 그곳을 열심히 수색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하죠. R포인트로 표시되어 있다. 오늘은 선임하사조가 R5 수색 나가고 나머지는 이곳을 정리하도록. 잠시 정비를 하고 수색을 시작하는 두더지 셋 부대. 이게 무슨 삽질이야. 수색하던 중 오줌을 싸던 조상병은 동료들을 오병장님, 놓치고 맙니다. 오병장님. 애타게 오병장님을 외쳐보지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질 않죠. 오병장님!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동료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대답 안 해요? 시꺼멓잖아요. 대답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 앉더니 호련히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난하지 말아요. 장난하지 말라니까 씨발. 아니 조상병! 아 실종자나 찾으러 왔다. 지가 실종자는 어찌자는 거고 지금. 부대원들은 조상병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살피고 결국 부대원들과 상봉하게 된 조상병. 정말이라니까요. 너 이 새끼 이유가. 조상병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지만 아무도 믿질 않았고 뭐야? 철모에 정수가 기다려라 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오병장에게 철무의 정수가 기다려라 라고 써져 있지 않았냐며 확인을 하지만 정수가 기다려라 있는데. 야왜 그래? 야야. 정수기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맞죠. 철모에 정수가 기다려. 거짓말이지. 사실 정수가 기다려라 라고 써져 있는 철무의 주인은 오병장의 친구였고 정수가 기다려라. 그거 오병장님 거 맞죠? 바로 그들이 수색하고 있던 당나귀 30 부대의 일원이었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종된 애야. 우리가 찾으려는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정수가 병사는 과거 R포인트로 출발하기 전 카메라 우리 정수기 줄 선물이야. 알지? 연인이었던 정수기에게 선물할 카메라를 오병장에게 맡겼었는데 오병장은 정수가 병사의 소중한 그 카메라를 먹튀해 버렸었죠. 몸 조심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군 부대가 들이닥칩니다. I'm Sergeant First Class Spec, C&E. I'm Lieutenant Choi. What made you come up here at night? We usually come up here every 4 days just to check the batteries. 이들은 4일에 한 번씩 2층에 있는 무전실 배터리를 체크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Keep your rusty dick beaters off the shit in my closet. 그러면서 이상한 쌉소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You know this place was a retreat for British soldiers. 이곳은 프랑스 군대에서 지은 휴양소였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전부 몰살당한 일이 있었고 A lot of French soldiers were exterminated here. There's nothing alive here in our point.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That in 4 days when we come back, 4일 후 너희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기를 한다고 하질 않나? don't touch my shit. 2층의 무전실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죠. Good luck. 기분 나쁜 소리들만 늘어놓은 채 제갈 길 가는 미군들. 찝찝함을 뒤로한 채 고장난 녹음기를 고친 변상병은 벤츠! 꽂혔나? 노래를 틀어 격렬한 댄스 타임을 갖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랫소리가 비명소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종된 당나귀 30 부대원들의 비명소리였죠. 째려보긴 새끼가. 그날 밤 이쁘지? 보초를 서고 있던 장병장과 마병장은 애까지 있는 새끼가 매독이나 걸리고
정일병 아니야? 야 정일병! 정일병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저런 탱글 새끼가 내 말에 심어? 최중희는 묘령의 여인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저 지금 정일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일병이 실종되다는 박하사의 보고와 함께 근데 왜 보고 안 했어?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 진중사 씨발 새끼 진짜. 뭐야 이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정일병. 배트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무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거예요. 보병자. 누군가 궁금하지 않나? 누군지 낯짝 한번 보자고. 예? 부비 트랩 설치하라고 임마. 그들은 정일병이 적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부비 트랩을 설치합니다. 단결 최중입니다. 최중희는 정일병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 부대에 전화를 하는데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난이라뇨. 정일병 말이야. 정일병은 그때 실종된 애들 중에 하나잖아. 정일병은 함께 온 수색대원이 아니라 이들이 찾아야 할 당나귀 3공부대의 대원이었고 너 미쳤어? 니네 지금 총원이 몇 명이야? 총원 10명 중에 죽은 정일병 빼고 현지원 9명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올 때 10명이 아닌 니넨 여기서 9명이 출발했어. 9명이. 9명이 왔었죠. 앞부분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R포인트로 출발할 때 제가 두더지 셋 부대원을 소개할 때는 정일병이란 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 잠깐만! 아 나만을 찍어야지! 해변가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을 땐 이들의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정일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일병 그 새끼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개울이 출발할 때 있었어? 선착장에서 말이야. 그때는 없었어. 근데 우리가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있었어. 씨발놈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사진 찍을 때. 아이 씨발. 그 얘기 그만해.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두더지셋 부대원들. 그래도 보초는 서야 합니다. 오병장과 조상병은 함께 보초를 사는데 잠깐 졸아버린 오병장. 다시 깨어나 보니 조상병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좋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조상병. 그거 아니잖아.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어떻게 얻었어?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조상병이 아닌 정수가 병사였습니다. 깜짝 놀란 오병장은 도망쳐보지만 그들이 설치해놨던 부비 트랩을 밟고 죽게 되죠. 오병장님! 자, 오병장!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임마!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야. 대원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이상한 일들만 가득 생기자 매시 30분마다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다음날 다시 샅샅이 지역을 수색하기로 한 두더지 셋 부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신의 구역 이외에는 절대 이탈하지 말도록. 최중희를 필두로 한 조와 진중사를 필두로 한 조, 이렇게 두 조로 나뉘어서 수색을 시작하죠. 여긴 우리가 들어왔던 길 아닙니까? 대나무 숲으로 간다. 확인해 볼 게 있어. 최중희는 무언가 확인해 볼 게 있다며 처음 이들이 도착해서 교전을 펼쳤던 대나무 숲으로 이동하고 진중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 금방 올 테니까. 진중사는 수색을 하던 도중 무언가 확인해 볼 게 있다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최중희는 수색 도중 오랫동안 부패되어 썩어버린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얘는 바로 이 시체의 정체는 우리한테 왔던 미군 맞죠? 지난밤 자일마다 배터리를 갈러 이곳에 온다던 바로 그 미군이었죠. 이게 엊그저께 찾았던 애들 모습이야? 진중사도 한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들이 여기 오게 된 이유, 구조 요청을 보내던 당나귀 3공부대의 바로 그 무전이었고 그 무전을 보낸 이 사람은 오래전 썩어 빠져버린 시체였죠. 진중사를 기다리던 부대원들도 당나귀 3공부대원들의 전멸한 시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중사조와 최중희조는 서로에게 무전을 시도하지만 두더지새 여긴 두더지 하나 두더지새 무전은 먹히질 않고 여기는 두더지셋, 여기는 두더지셋, 두더지 하나 응답하라. 여기는 두더지셋, 여기는 두더지셋, 두더지 하나 응답하라. 결국 서로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데 조상병에게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 그래. 박사님, 그 뒤에서요. 자꾸 누가 따라와요. 누가 따라온다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새끼라. 오병장님이 날 죽일지도 몰라요. 소대장님, 괜찮으세요?
짬빠 괜찮아? 야 정신 좀 차려봐 좀. 안돼 하지마.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영화의 해석 및 개인적 의견 그리고 간단한 결말 들어갈 텐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공포영화 중 손에 꼽는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 번쯤은 보시길 추천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결말 설명은 생략하고 해석을 위한 최소한의 간략한 요약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관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 알포인트는 2004년 개봉한 공포영화로 대부분의 공포영화들이 학교를 배경으로 하거나 귀신 등의 소재를 이용했던 것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군대라는 소재를 미스테리한 분위기와 공포를 결합시켜 아주 신선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당시 공포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16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며 큰 흥행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실제 월남전 당시 파병된 많은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실종됐던 로미오 포인트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픽션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 실화라고 광고했던 어그로 광고 때문에 종종 실화영화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실화가 아니라 알포인트라는 배경만 실제 배경을 기반으로 한 픽션 작품이죠. 영화를 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관객들에게 분간을 어렵게 하면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꽤나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애초에 9명의 부대원이 알포인트의 수색 대원으로 편성되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일병이라는 인물을 스리슬쩍 껴놓고 화면상에서도 자연스럽게 10명을 배치해놨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웬만큼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 정일병의 얼굴을 제대로 본 관객도 없을 텐데 그저 소대원들의 대화만으로 정일병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듯 귀신에 홀린 것처럼 관객들을 홀려버린 것이죠. 정수가 병사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보여주지 않고 호련히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과거 오병장에게 카메라를 맡기는 회상 장면에서도 뒷모습만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확실한 각인을 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홀려버립니다. 그리고 오병장 앞에 나타났을 때도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부대원들은 당나귀 3공부대의 시체들을 발견한 이후 점점 더 무언가에 홀린 듯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한 명씩 무언가에 홀려 자살을 하거나 서로를 죽이며 장병장을 제외한 모두가 죽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엎드려! 소대장님 눈이 안 보여요. 장병장은 귀신에 홀린 변상병이 던진 수류탄을 막다가 시력을 잃었는데 눈을 다친 후 유일한 생존자가 된 장병장을 보며 시각을 통해 귀신에게 홀렸다는 것이 거의 정설적인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 추가적인 해석들이 많은데요. 알포인트로 들어올 때 봤던 비석에는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써있었죠. 못 가겠어요. 장병장은 유일하게 전투 경험이 없던 병사로 살상의 전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해석도 신빙성이 있고, 앞서 모든 병사들이 성병에 걸려서 성병 검사를 받는 장면에서도 장병장은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병 검사 카드를 바꿔주면 $50를 주겠다는 동료 병사의 제안에 대타로 온 곳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병에 걸리지 않은 인원이었죠. 즉 비석에 적혀있던 피가 묻은 자는 성병에 걸린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미군에 들어오잖아요. 결국 모든 대원이 혼비백산에 빠지고 구조 요청을 위해 미군이 절대 가지 말라던 2층의 무전실을 가지만 그곳엔 고장나고 부패된 무전기만 있었죠. 4일마다 배터리를 갈라온다던 미군들이 2층에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자신들이 이미 죽은 귀신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떡밥을 던져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를 보면 수많은 떡밥들과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포와 미스테리, 또 생각하고 추리하며 볼 수 있는 재미까지 쏠쏠하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보신다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캐치하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 여기는 두더지 셋. 하늘 속 응답하라. 하늘 속 우릴 버리지 마라. 하늘 속 우린 살아있다. 하늘 속 우린 다 죽는다.